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요즘도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죠. 이 지역 축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기도 가평에 자라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마다 세계적인 그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죠. 바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세계인들이 찾는 축제 명소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예술 총감독인 인재진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에는 자주 오시고요. 네, 가끔 옵니다. 가끔?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가끔인가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군산을 가고 있고요. 예. 전주도 다른 워낙 이제 음악이나 예술 관련된 일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다른 데 비하면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오시는 거죠. 보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진작에 좀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자라섬 그 재즈 페스티벌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네. 예, 그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축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올해 행사를 하면 12회가 되는데요. 벌써요, 12회. 네.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2004년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가 됐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재즈 페스티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올해 12회, 네네. 12회 좀 의미가 있잖아요. 10회는 더 의미가 있을 테지만 11자도 저도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역의 분들에게. 글쎄요. 올해는 이제 10월 9일에서 11일까지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11일까지 3일간 하는데 네네. 올해 또 공교롭게 9, 10, 11일이 이렇게 연휴가 됩니다. 그런가요? 날 잘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저희가 무대는 16개 정도의 무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 무대에서 하는 게 한 아니고 무대가 여기저기서 아니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요? 네. 그 중에서 2개 무대는 유료고 나머지가 14개 정도가 이제 무료로 이루어지는 공연이어서 실제로는 재즈를 이렇게 비용이 그러니까 입장료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아니면 재즈를 잘 모르시고 관심이 이렇게 평소에 많지 않은 분이라도 부담 없이 와 보실 수 있고 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들 오시겠네요. 보통 20만 명 정도. 20만 명. 연인원. 네, 3일에 3일 20만 동안. 명 정도 옵니다. 그래요. 그 자연 속에서 듣는 재즈 음악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일화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저희가 보통, 저희 이제 큰 메인 스테이지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예. 그 프로그램 할 때, 6시 정도 저녁 때요. 6시 정도에는 대체로 어떤 류의 음악을 하냐면 발라드를. 네네네. 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리는 발라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해가 집니다. 석양이 딱 지거든요. 10월 달에. 그때 그 발라드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관객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 와이프랑 부인이랑 이렇게 공연을 페스티벌에 왔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와이프가 이뻐 보여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그분은 굉장히 재즈를 관심 갖고 좋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렸을 때도 내가 이런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학교에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밴드 생활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셨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보컬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악기를 악기를요? 불었습니다. 예. 네, 직접적인 악기가 없어서 무슨 악기를 다루셨나요? 저는 색소폰 불었습니다. 아, 색소폰요. 네. 아, 예. 재즈로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뭐 재즈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고요. 예. 그냥 악기를 좋아했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악기를 좋아했었는데 예. 왜냐하면 밴드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과정이었었고. 네.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뭐 악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뭐 취미 생활로 그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즘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졌죠.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훨씬 잘 부르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저는 재능이 너무 없어서요. 저는 어디 가서 악기 한다고는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밴드 생활에서 이 공연 문화와 이 연관을 짓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럼 재즈에는 언제 이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셨나요? 그게 94년도. 94년도. 네, 이때부터 재즈 쪽의 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20년 전. 네. 예. 네. 그게, 사실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배경들을 보면 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공연 기획 일을 또 이렇게 직업 삼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페스티벌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전 그냥 예전부터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신조였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재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별로 없었다. 네, 거의 없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예.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재즈를 좋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음악이 재즈가 굉장히 멋진 음악이고 대단한 음악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남들이 안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였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배고팠기 때문에. 네, 배고팠기 때문이죠. 그러면 12년 전에 이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지내셨나요? 그 전에는 이제 이 페스티벌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공연 기획자기는 했었습니다. 주로 재즈 관련해서 재즈나 월드뮤직이나 이런 이제 공연 기획을 주로 했었었고요. 예. 그때 뭐 한 1000번 정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오, 공연 이미 전문가네. 기획하시고 또 디렉팅 하시고. 네. 그랬는데 돈을 번 것은 뭐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번에서 10번이면은 그냥 쏟아붓기만 하신 거예요. 1%네요, 1%.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그 흥행업계 마이너스 손이 제 별명이었어요. 마디다스인가?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하도 이 적자를 많이 내고. 네, 그래서 그때 개인적인 삶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예. 그 1000번 정도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할 수 있었던 거는 배경에는 뭐 나름대로 집안에 뭐 재력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까? 집안의 재력 뭐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성장한 건 아닙니다. 아주 그 부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쓰셨겠네요. 뭐 다른 데서 이제 뭐 돈을 조금 벌어다가 공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전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묵도 팔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음악 관련된 일에서 발을 빼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젠가는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자라섬 페스티벌, 거기가 뭐 환경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잠기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어떻게
예, 재즈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가평과 개인적으로 어떤 연고도 없고 네네. 가평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그 2003년도에 제가 어디 강의를 그것도 제 강의도 아니고 친구가 하는 강의였는데 그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네. 제가 대신 강의를 갔는데 그때 강의를 들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 가평군청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이 한 분 계셨어요. 네네네.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한 2달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가평에 제가 방문을 해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가평과 인연이 돼서 한다면 어디서 하면 좋을지를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데를 보여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뭘 하자는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실망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 어떤 것들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그 무슨 소방훈련 하고 있는 마당이라든가 제재소 앞마당 뭐 이런데 그러니까 마당만 있으면 가서 지금 제대로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그런 데를 보통 생각을 지역 축제 장소들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 군 단위, 변 단위 가보게 근데 저는 재즈 페스티벌 하면서 한다면 뭐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었던 그런 그림들에 맞는.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 군의 직원분이 재즈 페스티벌 장소로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해줬던 겁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려고 재즈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실망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데리고 간 데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간 데가 이제 자라서 큰 것만 찾으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될까 했던 모양이죠.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왜냐하면 저한테 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근데 여기 비 오면 가라앉아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얼떨결에 여기 너무 멋지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당시에? 네, 실제로 그 자연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이제 해외에서 핀란드에서 제가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보고 그 축제를 이제 핀란드에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메인 스테이지가 섬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66년도에 그 축제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섬에 막 배를 타고 가서 축제를 즐기고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상당히 충격을 제가 받았었죠. 그 핀란드에 있는 섬은 그래도 비가 오면 뭐 잠기고 그런 섬은 아니었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잠긴다는데 거기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실수로 한 겁니까? 뭐 정말로 한 겁니까? 뭐 제가 보기에 49%는 실수였던 것 같고요. 51%는 제가 사실은 이 재즈 페스티벌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좋다는 말이 나왔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예. 그러면 정말 하고 싶게 만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리 재즈 페스티벌 핀란드에 있는 걸 가서 보고 거기 감독을 개인적으로 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네네네. 그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성함이 유리키 칸가스라는 분인데. 유리키 칸가스. 네네. 이분이 21살 때에 이제 66년도에 그 페스티벌을 처음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진짜 절친처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전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에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때가 2001년도 그때입니다. 2001년도. 뭐 전주든 군산이든 뭐 정읍, 김제, 고창, 부주 어디든 다 좋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좀 뭐 기획해서 할 만한 것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글쎄요. 사실 저는 조금 전라북도 중에 군산이
색다른 매력이 그럼요. 조금 있다. 요즘 또 관광객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 문화유산 관련된 그 시설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화 콘텐츠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군산에서는 뭘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 축제가 한때 굉장히 많아서 이거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받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역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원, 어떤 환경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고 보거든요. 생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제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침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에 아직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유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유년기일 때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사실은 잘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잘 골고루 영양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적극 활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 전문가는 항상 또 애를 써야 되는 것들이 그 지역에서로부터 호응을 받는 축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제 관에서 서포트가 또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시간에 어떤 큰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 마음으로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 유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혹시 기울이셨는지요?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 준비를 1년 내내 하긴 하지만 축제 기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 음악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과 밀착된 의미로 막걸리도 재즈 페스티벌 막걸리도 이제 지역의 업체들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만들고 또 찾아가는 자라섬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제가 처음에 가평에서 그 페스티벌을 했을 때는 지역에 음악하는 밴드가 1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40개가 넘는 밴드가 가평 관내에 있거든요.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뀌는군요. 그래서 음악을 그렇게 멀게 느끼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 축제 하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 삶의 모습도 큰 변화를 맞게 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접할 기회가 예를 들면 음악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깝게 접하면서 아무 거부감 없이 이제 생활의 일부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글쎄요, 재즈는 여전히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손자 손녀들이 페스티벌 때 이걸 보러 오기 위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오는군요. 부모님도 만나고 페스티벌 그러니까 참가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 손자들이 온다고. 그러게요. 1년에 한두 번 왔던 자녀들이 이제 1년에 두세 번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축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떤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축제가 지역민하고 그냥 혼연일체가 되는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군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축제의 초기부터 그런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한 10년 이렇게 지나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청춘은 찌글찌글한 축제다.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찌글찌글이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이 페스티벌 이전에 아니면 페스티벌도 사실은 초기 한 3회 정도까지 살았던 저의 모습이 제일 잘 표현된 말이 찌글찌글하다는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라, 버텨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그때의 다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다 하나의 좋은 그 재료가 돼서 그렇죠. 무언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결국 밑바탕이 되는 거죠. 네. 1000번 공연 기획을 해서 990번을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지금 제대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찌글찌글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겠네요. 지금은 반짝반짝한데 그럼 반짝반짝하고 찌글찌글하고 어떤 그 단어를 더 좋아하세요? 반짝반짝이 좋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으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짝반짝해지신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축제는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 그 가슴속에 대화 중에 많은 뭐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가슴속에 남길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무엇인가 여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해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좋은 영화를 보면 하루가 즐겁고 좋은 공연을 보면 일주일이 즐겁고요. 좋은 축제를 다녀오면 한 달이 그 여운이 한 달이 간다. 그러니까 여운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간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축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꿈을 찾아가는 꿈이 있는 놀이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축제 일탈의 시간이고, 그래서 축제 속에서 꿈을 이렇게 찾아가고 쉬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